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한국교통대 유아특수교육과 학생들이 팩과 철회를 촉구하며 수업을 거부한 지 10여일이 지났습니다. 재학생 대표들은 1인 시위까지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솔립 기자가 전합니다. 꽃샘 추위가 찾아온 3월. 국회 앞에는 한국교통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폐과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하는 손팻말을 든 학생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학 본부로부터 폐과 통보를 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본부에서 저희 전임 교수님을 해임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학교에 모여서 수업 거부를 통해서 본부에 입장을 전달하고 있고요. 한국교통대는 지난해 9월 학과 통폐합 구조조정안을 의결하면서 유아특수교육과의 사실상 폐과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재학생들은 일방적인 폐과 통보에 반발하며 장기 농성 등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임시 학생총회를 통해 수업 거부에 들어갈 것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립대학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대학을 비판하며 대학 본부가 폐과를 철회할 때까지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장님이 나서서 일단은 저희 교육권을 지켜주셨으면 하고요. 유아특수교육과가 폐과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장애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편 유아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은 교육부의 한국교통대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광주 지역 장애계가 힘을 합쳐 광주장애인정책연대와 4.13 광주장애인 선거연대를 출범했습니다. 김용설 기자입니다. 광주장애인 정책연대 및 4.13 광주장애인 선거연대 출범식이 지난 8일 광주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이동권, 주거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등 10대 장애인 정책 과제를 내놓았는데요. 이 정책들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다양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7만 장애인들의 전체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연대체가 만들어진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상시적으로 선거 국면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이런 장애인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또 시하고 협상하고 또 장애인 정책들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광주 지역 장애계가 힘을 합친 광주장애인 정책연대와 4.13 광주장애인 선거연대. 이날 출범식을 계기로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용솔입니다. 서울 지역 직업 재활 네트워크 관련 기관인 도둠이 이룸센터에서 2016년 장애인 맞춤형 취업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한 장애인 맞춤형 취업 박람회는 경비직, 콜센터 상담직 등 30여 개의 다양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특히 도둠은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직자의 희망 직종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업체를 섭외해 이들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프로필 사진 촬영과 이력서 작성 지원 등 구직자들의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2016 알파인스키 아시안컵 첫날 장애인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이치원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대회 전 좌식 부문에 출전한 이치원 선수는 1분 41초 70의 기록으로 3위를 차지했으며 함께 출전한 한상민 선수는 0.23초 뒤지며 4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서 주최하고 대한장애인 스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5개국에서 총 54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10일까지 진행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급여는 지원 기준이 전국 동일하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 지원만 할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 6명 중 1명은 고혈압이나 당뇨를 겪었는데 이들 환자는 대체로 약은 잘 처방받았지만 합병증 검사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우리 국민 6명 가운데 1명은 고혈압이나 당뇨를 겪고 있었습니다. 병의원을 찾아 진료받은 고혈압 환자 수는 721만 명, 당뇨 환자는 254만 명. 고혈압과 당뇨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방치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내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기가 쉬워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고혈압의 경우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은 혈압 강화제 등을 꾸준히 처방받았습니다. 다만 30에서 35세 미만 젊은 층에서 처방받은 비율은 63%에 불과했습니다. 당뇨 역시 전체 환자의 93%가 꾸준히 병의원을 찾았지만 합병증 조기 발견을 위해 검사받는 환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당화 혈색소 검사 시행률은 73%,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같은 합병증 발병을 알 수 있는 안저검사 시행률은 37%로 낮았습니다. 고혈압은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심내혈관 질환에 걸리거나 이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50% 떨어지며 당뇨도 혈당과 합병증 관리로 시력 상실과 같은 위험을 40에서 60% 줄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약 복용과 합병증 검사가 중요한 까닭입니다.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은 고혈압이나 당뇨는 동네 의원에서 주로 진료하는데 전체 의원 2만 9천여 곳 중에서 고혈압을 잘 보는 것으로 평가받은 의원은 4,600여 곳, 당뇨는 2,600여 곳. 해당 의원에 대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보건당국이 신학기를 맞아 감기와 독감, 수두 같은 각종 감염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매년 3월 초 아동들의 호흡기 감염병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아동이 철저한 위생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독감은 지역사회 전체로 퍼질 수 있는 만큼 학교 내의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며 아동들은 반드시 수두, 유행성 이하 전염 등의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을 잘 지켜야 하며 적절한 영양 섭취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2018 평창 패럴림픽 대회를 2년 앞두고 강원도 춘천에서 제2회 2018 평창 패럴림픽 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8 평창 패럴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대국민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처음 개최되어 개막 2년을 앞두고 개최 지역인 강원도의 중심도시 춘천에서 제2회 2018 평창 패럴림픽 데이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조양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장애인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동영 춘천시장, 김성일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나경원 국제장애인 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 김연아 홍보대사 등 700여 명이 참석해 다채로운 공연과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조양호 위원장은 패럴림픽이 익숙하지 않아 관심과 참여가 떨어지는 게 현실이지만 패럴림픽 관련 홍보 활동을 통해 붐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적 관심을 부탁하고 아울러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남은 기간 동안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공식 행사에서는 지난해 IPC 아이스 슬레이지 하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득점과 어시스트 1위를 한 정승환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주요 내비는 평창 패럴림픽 성공과 국가대표들의 건승을 기원하는 아이스 슬레이지 하키 시타식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아이스 슬레이지하키 국가대표 선수단의 시범 경기가 펼쳐졌으며 장애인 스포츠를 직접 관전하는 기회가 마련되어 2018 평창 패럴림픽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패럴림픽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스 슬레이지하키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의 겉모습과 장애보다는 저희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을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기, 결단, 감화, 평등과 함께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슬로건인 하나된 열정은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희망과 감동의 올림픽으로 전 세계를 열광시킬 것입니다. 춘천에서 복지TV 강원방송 이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신한근융그룹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는 2016 장애청년 드림팀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드림팀 12기는 69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7개 팀으로 나눠 해외 연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 여성단체 회원들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모이자, 행동하자, 바꾸자라는 슬로건과 함께 광주 여성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의 필요성뿐 아니라 성평등과 다양성의 가치 등을 강조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포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 20명에게 포항 스틸러스 축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즌 카드와 유니폼 전달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는 최진철 감독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개학을 맞이한 자녀들을 대신해 부모님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경상남도가 한국남동발전 등 19개 기업과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기업들은 앞으로 5년간 7억 원을 기부할 계획이며 이 비용으로 올해는 53개의 슬레이트 지붕을 컬러 강판 지붕으로 개량하게 됩니다. 경기도 양주시가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양주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버스 건강힐링 닥터스를 운행합니다. 건강버스에서는 인바디와 혈압 등 13종의 검진이 가능하며 금연과 우울증 등에는 1:1 상담을 진행합니다. 버스는 매주 3회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주말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서천구는 2016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사업은 노인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총 1,525명의 신청을 받아 전원 선발했습니다. 동해시는 오는 11일까지 강원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행 인력에 대한 노인돌봄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노인 의사소통과 상담, 고위험군 독거노인 관리 등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의 활성화와 수행 인력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이혼한 부모님과 전 남편, 할머니와 두 아이까지 떠안고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싱글맘 조이. 자신이 꿈꿨던 인생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에 지쳐가던 어느 날 깨진 와인잔을 치우던 조이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는데 미국 최고의 여성 CEO로 성공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담은 영화 조이. 한 여성의 실제 이야기를 따뜻한 감성과 빛나는 재미, 기발한 감동으로 그려내 관객에게 깊은 공감과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집안의 골칫거리로 떠들썩하게 자란 문제아형 진상. 멋진 무대에 오르는 가수를 꿈꾸는 고등학생 동생 진호.